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는 레노버의 새로운 12.7인치 태블릿 샤오 싱패드 프로 12.7 2025 컴포트 에디션을 가져왔습니다. 뒤에 컴포트 에디션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간 모델이라는 뜻으로 모델명에는 안티 글레어를 뜻하는 AG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컴포터블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영상 속에서 컴포터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샤오 싱패드 프로 12.7 2025는 제가 리뷰하는 컴포터블 모델 말고 일반 모델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평소에는 3에서 5만원, 프로모션 시에는 2, 3만원 정도가 컴포터블 모델이 더 비쌉니다.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을 즐기는 태블릿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컴포터블 모델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컴포터블 모델을 샀습니다. 변동이 심해서 프로모션을 노려야 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 이어갑니다. 비닐 패킹이 되어 있는 박스 앞면에는 샤오신 글자와 우주인 캐릭터, 레노버 로고가 있고 뒷면에는 강조하고 싶은 주요 특징과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보면 45W 전원 어댑터와 10도C 케이블, 마이크로 SD카드 트레이 핀,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레노버 태블릿이 국내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덕분이고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400AP를 탑재한 샤오 싱패드 프로 12.7 컴포터블의 퍼포먼스도 꽤나 좋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벤치마크 결과를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한 1세대 모델과 함께 보면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모두 1세대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3D마크 솔라베이는 스냅드래곤 870이 측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세대 모델의 점수만 표기했는데 2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태블릿이니까 놀라운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3년에 나온 샤오 싱패드 12.7이 1세대고 2025가 붙은 이 영상의 주인공이 2세대입니다. 높은 사양을 요구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성능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 원신은 그래픽 품질 최고 단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세대도 원신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2세대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해서 체감 성능이 더 좋습니다. 게임하는 모습을 촬영해두고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12.7인치다 보니 양손으로 들고 게이밍 머신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거치대나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바닥에 놓고 플레이를 하는 등 대화면으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성능을 강조하는 중저가형 태블릿들 중에서 AP를 받쳐주지 못하는 램과 저장 장치를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가 LPDDR5 램과 UFS 3.1 저장 장치로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는데 2세대는 LPDDR5X 램과 UFS 4.0 저장 장치로 더 좋아졌습니다. 용량은 8GB 램에 128GB 또는 256GB 저장 장치로 보통입니다. 저장 용량은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1TB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스로틀링과 발열 관리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D마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 1세대는 99%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하는데 2세대는 75에서 80% 정도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최고 성능은 2세대가 더 높기 때문에 실사용 성능은 벤치마크 점수상으로 2세대가 약 17%가 더 높습니다. 이때 외부 전후면 최고 온도는 1세대가 40도가 살짝 넘어가고 2세대는 38도대입니다. 발열 관리 측면에서도 2세대가 더 좋습니다. 스로틀링과 발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1세대는 스로틀링을 거의 걸지 않는 대신 발열이 약간 더 있으면서 최고 성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2세대는 스로틀링을 조금 거는 대신 발열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2세대가 최고 성능이 증가한 만큼 스로틀링을 조금 걸더라도 성능 향상이 있으니까 발열을 더 잘 잡는 선택을 한 거죠. 다음은 성능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샤오 싱패드 프로 12.7 1세대와 2세대의 디스플레이 스펙은 거의 동일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로 2세대에 빛방사 방지 코팅이 들어간 컴포터블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2944x1840 해상도, 144Hz 주사율, 최고 400니트 밝기, 16dB 화면비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 등을 지원하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1세대와 2세대가 동일합니다. OLED가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sRGB 100%, P3 96%를 만족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 화질이 제법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도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2세대 컴포터블 모델에 적용된 반사방지 코팅은 충분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검은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이 화면에 나올 때 무엇인가 비치는 것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사방지 코팅이 없는 화면보다 쨍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1세대와 2세대 컴포터블 모델을 동시에 보고 있으면 표현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물론 대부분이 두 태블릿 중 하나만 사용할 테니까 상대적인 체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은
1세대는 디스플레이가 프레임이 완전히 감싸지 않고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2세대는 프레임이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겉모습에서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는데 2세대는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 하나는 시야각입니다. 기본 화질은 꽤나 만족스러운데 시야각이 좋지 않아서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서 바라보면 화면이 어두침침해지면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1세대에서 진한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라서 2세대에서는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여전합니다. 보통은 태블릿을 혼자 사용하면서 화면을 정면에 두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본인의 사용 환경이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서 대각선 방향에 두고 사용하는 등 대각선으로 계속 봐야 한다면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샤오싱 패드 프로 12.7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는 데는 전용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지분이 있습니다. 레노버 태블릿용 터치펜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잘 보고 사야 하는데 샤오싱 패드 프로 12.7 2025는 AP500U를 사용해야 합니다. 터치펜은 공식 스펙에 4096단계 피라민식, 9.8ms 지원 속도가 나와 있고 사용해보면 피람은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지원 속도는 화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펜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딜레이가 조금 느껴지고 120프레임 촬영을 해서 천천히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펜이 화면에 닿는 순간과 화면에 써지는 순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와는 분명히 펜 성능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고 기대 없이 사용을 시작한다면 메모나 필기, 그림 그리기 등 꽤나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30만원대 구매 가능한 태블릿이라는 점을 배경에 깔아두고 생각을 하면 쓸만한 거죠. 펜이 화면에 닿는 필기감은 꽤나 괜찮습니다. 1세대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부족했는데 2세대 컴포터블 모드는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가면서 필기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1세대는 뻑뻑한데 2세대는 부드럽게 쓱쓱 움직이거든요. 다음 쿼드 스피커는 소리 자체는 선명하고 공간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음도 고음도 모두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1세대와 비교를 하면 답답한 느낌은 동일한데 2세대가 공간감이 조금 더 좋고 풍성한 느낌이 약간 더 있습니다. 1세대를 리뷰할 때 음악 감상용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2세대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 배터리는 1200mAh로 꽤나 용량이 큰 편인데 사용시간은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재생했을 때 약 6시간 40분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독일이나 1세대가 같은 조건에서 약 5시간 30분 재생이 가능하니까 AP가 바뀌면서 전성비도 좋아졌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사용시간인데 12.7인치로 화면이 큰 편이고 LCD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충전은 기본 포함된 45W 어댑터를 이용했을 때 100%가 되는데 1시간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1200mAh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충전을 할 때 실제 속도를 체크하면 40에서 41W를 꽤나 오랜 시간 유지합니다. 충전에서 1세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1세대는 20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고 어댑터에 있는 포트가 A타입으로 C타입인 2세대와 다릅니다. 2세대의 45W 충전 어댑터 1세대를 충전하면 최고 19W까지 나옵니다. 샤오싱 패드 프로 12.7 2025 컨버터블은 대화면 태블릿이다 보니 휴대성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가로 291.77, 세로 189.16, 두께 6.9mm고 무게는 실축 기준 619g입니다. 1세대와 비교 시 두께는 동일하고 크기는 가로 1.63mm, 세로 1.64mm가 줄어들었고 무게는 2g이 늘어났습니다. 크기로 보나 무게로 보나 휴대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보다는 집이나 사무실 등 한 장소에 놔두고 사용하기에 좋은 태블릿입니다. 그 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GPS를 지원하고 전원 버튼에 내장된 지문인식 센서와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인식을 보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800만화소, 후면 1300만화소고 한번 써보면 손이 더 이상 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화상회의나 온갖 차석 등 얼굴을 들이밀기 위한 용도로는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샤오싱 패드 프로 12.7 2025 컨버터블을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30만원대고 가끔 열리는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티몬 위엠프 사태 이후에 프로모션이 거의 사라졌고 알리익스프레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알리 프로모션은 소소하게 연중 지속되지만 태블릿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형 프로모션은 3월 애니버서리 세일, 6월이나 8월에 열리는 썸머 세일, 11월 광군제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 11월 광군제에서 이 녀석이 팔리는 가격이 앞으로의 할인 프로모션 가격이 기준점이 될 텐데 2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소소한 할인을 이용해서 30만원 초중반대만 구매해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지만 기왕이면 대형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몇만 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 몇만 원이 싼 게 아니라 2, 30만 원대 제품 몇만 원이 싼 거니까 제대로 된 프로모션 시기를 기다릴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레노버 태블릿은 중국 내수용을 직구하면 한글 사용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한글화 방법을 안내합니다. 처음 부팅을 하고 세팅을 할 때 중국어와 영어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선택해서 최초 설정을 진행합니다. 홈화면이 나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앱센터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검색하면 나오는 구글 플레이를 설치합니다. 설치 후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으로 바꾸라는 알림이 뜨고 알림을 통해 앱 인포로 들어가서 이네이블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가서 앱스의 오른쪽 세부 메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눌러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그러면 다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Set Edit를 검색해서 가장 위에 나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폰트 메뉴를 통해 글자를 가장 크게 변경하고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시스템 로컬스를 찾아야 하는데 OS 버전에 따라서 다르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로컬스가 안 보일 때는 설정으로 가서 제너럴 세팅의 랭귀지로 가서 위에서부터 영어까지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Set Edit로 가서 살펴보면 시스템 로컬스가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에디트 밸류를 누릅니다. 입력되어 있는 값을 모두 지우고 KO 대문자 KR 소문자 GH를 입력합니다. 다음 재부팅을 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한글이 적힌 화면이 반겨줍니다. 들어가서 보면 한자와 영어가 조금 남아있지만 한글 알림도 잘 오고 설정 메뉴도 한글, 빠른 설정창도 반가운 한글 메뉴로 바뀌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초 기준으로 GUI 16.0.20.018까지 업데이트를 한 상태고 한글화는 풀리지 않고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글화 이후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키보드부터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키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무난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위치에 들어가 보면 위치 사용이 꺼져 있는데 활성화를 하고 위치 서비스에 들어가서 구글 위치 정확도 개선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일반 설정으로 가서 날짜 및 시간에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 표준 시간대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합니다. 계속해서 일반 설정에서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빠른 제스처로 들어가면 화면을 켜려면 두 번 탭합니다와 두 번 눌러서 잠금이 있는데 둘 다 활성화합니다. 태블릿 사용 시 꼭 필요한 더블탭입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 해제 방식은 얼굴 인식을 설정하고 홈 화면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선택하면 얼굴 인식과 동시에 홈 화면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때 들어서 태블릿 확인까지 활성화를 하면 태블릿을 들어서 얼굴이 인식되는 순간 홈 화면이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스펙을 보면 중저가형 태블릿이 맞구나 싶으면서도 성능을 보면 프리미엄급에 가깝다고 느끼는 태블릿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 컴포터블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세대인 1세대와의 차이점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OS 업데이트 지원은 레노버 태블릿이 2년을 해주니까 1세대는 GUI 17까지, 2세대는 GUI 18까지 업데이트를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1세대가 메이저 업데이트를 한번 받아서 두 태블릿 모두 GUI 16입니다. 2세대가 20만원 내외까지 내려간 적인 1세대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향상된 성능과 컴포터블 모델 한정, 반사방지 코팅, 배터리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 향상 등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두 개 중에 한 대를 사야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 컴포터블 모델을 선택합니다. 물론 1세대 가격이 20만원 아래로 내려가고 반사방지 코팅이 필요 없다면 1세대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